21번 문제입니다. 둘레가 59.8m인 원 모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2.3m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을 때 기둥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지, 그치?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일 때와 원일 때 기둥의 개수와 간격의 개수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했었지. 일단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으니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나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간단한 숫자를 예를 들어서 기둥수랑 간격수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원 모양입니다. 선생님 지금 원 모양을 3개를 그려놨어. 별 표시가 기둥이야. 자, 만약에 기둥을 2개 세웠다고 하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장 왼쪽 그림이야. 그럼 간격은 몇 개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 간격 생기고 또 반대쪽에도 하나 간격 생기지. 간격은 총 몇 개? 2개. 기둥 둘, 간격 둘. 이제 가운데 거 봅시다. 기둥이 이번엔 3개입니다. 그럼 간격 몇 개 생깁니까? 기둥 사이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둘. 그리고 오른쪽 위에 3. 3개가 있네. 기둥 셋, 간격 셋. 더 안 해도 되지. 4개일 때는 그냥 그림으로만 참고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둥수와 간격수가 서로 같지. 그럼 우리는 간격수를 구해주면 그게 곧 기둥수니까 정답이 되겠네. 여기 봐봐. 59.8 이거 단위가 잘못됐지.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야, 미터. 59.8m에는 2.3m 간격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59.8을 2.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하면 26개의 이거 뭐야? 간격이 나옵니다. 간격의 수야. 간격이 26개이면 기둥도 원 모양이니까 26개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뭐 여기 옆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3.5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0.56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40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고요. 중간에 이미 20리터가 있다고 나와 있어. 이미 20리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40제곱미터 벽 칠하는데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해서 그거에서 20을 빼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칠하는데 30리터가 필요하대. 근데 나 이미 20리터 있거든? 그럼 얼마 더 필요해? 10리터가 더 필요하지. 30에서 20을 뺀.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칠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 그런데 2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첫 번째는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얼마의 페인트가 드는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해주면 돼? 곱하기 140 해주면은 140제곱미터 칠하는데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얼마의 페인트가 필요한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3.5제곱미터에 0.56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1제곱미터엔 얼마나 들어갈지 구해봅시다. 뭐에서 뭘 나눠야 될지 애매하면 쉬운 자연수 넣어보자. 10제곱미터의 벽에 2리터가 필요하다면 1제곱미터에는 얼마가 필요하니? 5리터 필요합니까? 아니지. 10제곱미터에 2리터밖에 안 드는데 1제곱미터에는 그것보다 더 적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얘는 안 되네. 어떻게? 자리 바꿉시다. 자, 2제곱미터 벽에 이번엔 10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1제곱미터엔 몇 리터 필요합니까? 그렇지. 5리터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돼? 10 나누기 2.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뒤에 거 0.56. 오늘 왜 이거 영상 찍을 때 자꾸 틀리네. 0.56. 그리고 앞에 거 뭐야? 그게 3.5. 자,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와야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16리터가 나옵니다. 자세한 계산 결과는 여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1제곱미터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140제곱미터에는 여기에다가 이게 1제곱미터에 필요한 거잖아. 140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2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0제곱미터 칠하는데 22.4리터가 필요하네. 계산은 이거 참고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페인트 몇 리터였어? 20리터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22.4에서 몇 빼주면 돼? 20 빼주면 되지. 계산하면 2.4리터가 더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 비례식 세워서도 할 수가 있겠지. 왜 비례식 세워도 됩니까? 페인트가 2배라면 칠하는 넓이도 당연히 2배만큼 더 많이 칠할 수 있잖아. 이건 뭐야?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고, 즉 비율이 같은 상황입니다. 비율이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 비례식 세워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3.5m 칠하는데 이만큼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140제곱미터 칠할 때 얼마가 필요하니 몇 리터인지 모르니까 네모리터라고 하고 비례식 세워봅시다. 3.5 대 0.56리터는 140제곱미터 대 네모리터, 이렇게 제곱미터 리터, 제곱미터 리터 단위로 써주면 되겠네. 비례식의 성질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외항의 곱 이거지. 3.5랑 여기 네모 곱한 거, 내항의 곱 140과 0.56 곱한 거, 이 둘이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40에다가 0.56 곱한 값은 78.4가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아? 3.5에다가 네모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런 거 이제 여러 번 했지. 78.4를 3.5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네. 따라서 네모는 22.4.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지. 여기에서 뭐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2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4리터가 나오겠지. 23번 문제입니다. 한 바퀴 돌 때 144cm씩 이동하는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바퀴를 돌리려면, 자전거 타려면 뭘 밟아야 돼?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 페달을 한 번 밟을 때마다 바퀴는 2.5바퀴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6.8m를 이동하려면 페달을 몇 번 돌려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페달을 몇 번 돌려야 되니? 라고 했잖아. 그럼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네 번이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 페달 한 번 돌렸을 때 이동하는 거리를 먼저 구해주고 그로부터 문제를 풀어주는 게 유리하겠네. 그러면 페달을 한 바퀴 돌릴 때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페달을 한 바퀴 돌리면 몇 바퀴가 돌아갑니까? 2.5바퀴가 돌아가지. 그리고 자전거가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갈 때 144cm만큼 이동한다고 하니까 페달을 한 번 돌리면 144가 2.5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곱해서 계산해주면 360cm가 나옵니다. 즉 이게 뭐야? 의미하는 게 페달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몇 미터 이동해야 돼? 46.8m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가야 할 46.8을 36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나누기 하려고 딱 써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 여긴 단위 미터, 여긴 단위 센티미터, 단위가 다르네. 이러면 나눌 수가 없지. 그러니 단위 통일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미터로 한번 통일을 해볼게. 얘는 그대로 46.8로 두고 얘는 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3.6m가 되지.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칠 때는 100으로 나눠주면 돼. 정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너희들이 제일 알기 쉬운 센티미터랑 미터의 관계는 100cm는 몇 미터? 1미터. 이게 제일 쉽잖아. 200cm는 몇 미터입니까? 그래, 2미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100으로 나눴네. 그치? 그러면 360도. 얘도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360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360이 되고 얘 소수로 바꾸면 3.6이 되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해보면 미터로 통일하면 이렇게 되고 나누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답은 13. 즉 페달을 13번 밟으면 되겠다. 13번 돌리면 되겠다. 물론
선생님 저는 둘 다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래서 얘를 센티미터로 고쳐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4680cm가 될 테고 360cm가 될 거고 이대로 센티미터로 계산해도 괜찮긴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24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의 4배라고 합니다. 삼각형 그림 보자.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이 보기에 왼편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이지. 얘는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거 뾰족한 이런 삼각형 넓이가 4배 차이가 난대.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가르쳐줬어. 얼마? 12.22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구하는 건 선분 니은 미음 이것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지금 삼각형이 나왔잖아. 여기 왼쪽 삼각형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인데, 지금 니은 미음 얘는 어때? 이게 어떤 삼각형의 밑변입니까? 니은 미음이? 아니지. 높이도 아니고 니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구하기는 아무래도 어때?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바로 니은 디귿, 여기 길이 있지? 이 전체 길이 여기에서 미음 디귿만큼 뭐 해주면 돼? 얘를 빼주면 되겠네. 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줄 건데,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 말고 2번째 방법을 추천을 할게. 자,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이 길이부터 구해보자.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길이를 빼줄 거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삼각형 얘의 넓이를 알려줬어. 얼마로? 12.44. 12.22.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얼마가 돼? 12.22가 된다는 소리지. 그 말은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것은 12.22의 몇 배야? 그래, 12.22의 얘는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누면 12.22가 되지. 따라서 오른쪽 삼각형 이것의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은 12.22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된다.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4.44가 되겠네. 기역 니은 디귿에서 밑변과 높이를 찾아보자. 밑변을 니은 디귿이라고 잡고 높이를 기역 니은이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치? 얘 딱 직각이니까. 그럼 곱해보자. 니은 디귿에다가 기역 니은의 길이 4.7을 곱하면 이게 넓이의 2배 24.4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4.44를 4.7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를 계산을 하면 계산 밑에 결과 나와 있습니다. 5.2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기 이렇게 참고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린 뭐만 남았습니까? 여기 길이가 5.2라는 거 구했으니까 미음 디귿의 길이를 구해줘서 5.2에서 미음 디귿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니은 미음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미음 디귿 이것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선생님 넓이 모르는데요? 이러지 말고 이거 넓이 가르쳐줬어. 선생님 안 가르쳐줬는데요? 왼쪽 삼각형 넓이가 12.2라고 가르쳐줬지. 근데 얘는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몇 배? 4배라고 했어. 그러면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는 12.22를 몇으로 나눈? 4로 나눈 값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의 넓이는 12.22를 4로 나눈 값이 되고 계산하면 3.055라는 매우 좋지 않은 불편하지. 소수 세 자릿수나 되니까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변 그리고 높이의 길이를 토대로 미음 디귿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4.7이지. 선생님 왜요? 이거 무슨 사각형? 지금 네 각이 전부 다 직각이잖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 서로 길이가 같으니까 4.7, 4.7 길이가 같습니다. 얘의 길이 얼마입니까? 4.7. 이게 높이가 될 테고 미음 디귿이 뭐가 됩니까? 밑변이 되겠네. 그렇다면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은
넓이의 몇 배? 아까 했잖아. 넓이의 2배가 되겠지. 따라서 미음 디귿에다가 높이인 4.7을 곱하면 넓이의 2배. 아까 넓이가 뭐였더라? 3.055였지. 이것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음 디귿은 밑에 계산 있으니까 밑으로 갈게. 밑에 선생님이 계산 다 해놨어. 자, 여기. 얘는 여기 아까 4.7 높이, 그리고 얘는 밑변. 그걸 2로 나누면 이 넓이가 됐잖아. 따라서 이거의 길이는, 이것의 값은 넓이의 몇 배? 넓이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 이거 틀렸잖아. 왜 이렇게 오늘 많이 틀리냐? 이게 3.11 곱하기 2가 아니라 3.055에다가 2를 곱해야 되고 6.22가 아니라 6.11이 나옵니다. 미안해. 여기 계산이 오늘 좀 많이 틀리네. 그렇게 해서 여기 6.11, 또 얘는 6.11이라고 맞게 썼어. 6.11은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이다. 그러면 여기 밑변인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6.11을 4.7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해주면 1.3이 나옵니다. 계산은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네. 선분 니은 미음의 길이, 아까 그림 위쪽으로 가볼게. 얘가 5.2였거든. 여기에서 미음 디귿, 얘는 1.3이었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니은 미음 어떻게 하면 돼? 5.2에서 1.3을 빼주면 된다. 계산하면 3.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하는데, 얘는 이 삼각형이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봐봐.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 넓이의 4배야. 그치? 왼쪽 게 오른쪽 게 4배라는 거야. 근데 이 두 삼각형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높이가 전부 다 4.7로 똑같아.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높이가 똑같은데 왜 4배의 차이가 생긴 거야? 바로 밑변 때문에 4배의 차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여기 밑변인 니은 디귿, 얘는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밑변인 얘의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까 이거 구했잖아. 니은 디귿의 길이. 근데 얘는 미음 디귿의 몇 배라고? 4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5.2는 미음 디귿의 4배. 그럼 미음 디귿 미음 디귿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5.2를 4로 나누면 나오겠지. 계산하면 1.3. 그럼 여기가 1.3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2에서 1.3 뺀 3.9가 니은 미음의 길이겠지. 25번 문제입니다. 점 기역 니은 디귿이 직선 위에 있는데 기역과 니은이 양 끝점에 있어. 여기 그림 봐봐. 기역이랑 니은이 양 끝점에 있습니다. 기역은 니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니은은 기역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기역은 1분에 얼마씩 이동하냐면 0.5m씩 이동해. 그리고 니은은 1분에 0.3m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디귿이 있는데 디귿은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기역이랑 딱 만나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다가 니은이랑 만나잖아? 또 반대 방향으로 가. 반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디귿은. 근데 얼마만의 속도로? 1분에 얘는 1.2m 움직이는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기역, 니은, 디귿이 한 점에서 딱 만날 때까지 디귿이 움직인 거리, 디귿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 이 디귿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기역까지 갔다가 간 거리 더하기, 여기서 반대로 가서 니은 만나는데 거리, 다시 기역까지 가는데 거리, 니은 거리, 이 거리를 각각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못 풀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출발했다고 치자. 기역은 니은 쪽, 니은은 기역 쪽, 디귿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으로 할게. 문제에서도 안 알려줬잖아. 그냥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기역 쪽으로 움직여도 되고 니은 쪽으로 움직여도 뭐 문제 푸는데 상관없다는 소리겠지. 시간이 좀 지나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디귿과 니은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여기 만나겠네. 기억도 조금 이동했겠지,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디귿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 쪽으로 바꿔가지고 이동을 하지. 자, 이렇게 이쪽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과 디귿이 이렇게 딱 만납니다. 그럼 또 디귿 어떻게? 다시 방향 또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세 점이 이렇게 한 곳에서 딱 겹쳐지게 만나버립니다. 이때까지 디귿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 상황 이제 파악됐지? 디귿이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디귿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입니까? 그렇지. 출발할 때부터 동시에 출발하니까 기억과 니은이 딱 붙어가지고 만날 때까지 움직이겠지. 기억이랑 니은이 붙는 그 순간이 디귿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과 니은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디귿이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과 니은이 10분 만에 만났어. 10분 뒤에 만났어. 그러면 디귿은 몇 분 동안 이동한 거야? 당연하지. 디귿도 동시에 출발해서 기억과 니은이 만날 10분 동안 움직인 거야. 그런데 디귿은 1분에 1.2m 움직인다 했잖아. 그럼 10분 동안은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린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기억과 니은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1분 동안 이동한 디귿의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억이랑 니은에만 집중을 해보자. 얘네들을 만나게만 해보자고. 보자. 기억이랑 니은은 1분 동안 서로를 보면서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좁혀지고 있지. 얼마만큼씩 좁혀지고 있습니까? 1분에 얘는 0.5, 얘는 0.3 합해서 0.8m씩 가까워집니다. 그럼 20m 떨어져 있다면 이 둘이 만나는데 몇 분이 걸릴까? 1분 동안 지금 0.8m씩 가까워지고 있어. 얘도 애매하면 자연수 넣어봐. 1분 동안 2m씩 가까워지는데 10m 떨어져 있어, 둘이. 그러면 만나는데 몇 분 걸립니까? 5분 걸리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되지. 자, 뒤에 거 10, 앞에 거 20. 여기도 뒤에 거 20, 앞에 거 뭐? 0.8. 그래서 20 나누기 0.8 하면 몇 분인지 나오겠구나. 얘 계산하면은 25분이 나옵니다. 기억과 니은이 25분 뒤에 만나겠다. 그 말은 디귿도 몇 분 동안 움직였다는 거야. 2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는 거겠지. 따라서 디귿이 이동한 거리를 이제 구해봅시다. 디귿은 1분 동안 1.2m씩 움직이니까 25분 동안에는 1.2와 25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1.2에다가 계산하면 30이 나오네. 그래서 디귿은 30m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